여러분은 영국을 여행하며 좌측 운전 때문에 헷갈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우측 통행을 하는데 영국과 몇몇 나라들은 좌측 통행을 고집하는 걸까요? 또 좌측 운전을 채택한 나라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국은 대표적인 좌측주행 국가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약 75개국, 세계 인구의 약 30%는 좌측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좌측주행을 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나라들은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거나 섬나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왜 좌측 운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좌측 운행의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로마 시대 병사들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적이나 도적들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바로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왼쪽으로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적을 오른편에 두어야 전투 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는 항상 왼쪽에서 행진했으며 마차 또한 왼쪽 길로 다녔습니다. 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에 오를 때도 왼쪽 허리에 찬 칼집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말의 왼편으로 탔기 때문에 자연스레 좌측 통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300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로마로 여행하는 모든 순례자는 왼쪽으로 다녀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이 전통이 중세를 거쳐 1800년대까지 계속되었는데요. 15세기에 시작된 대항해 시대,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경쟁적으로 새로운 대륙을 찾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땅은 담배와 설탕 같은 사치품뿐 아니라 노예무역으로 본국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국 또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산업이 최고조에 이르던 1922년에는 대륙의 약 4분의 1이 영국의 영향권에 들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는 북미, 인도, 호주,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대륙에 걸쳐 있었고 이 나라들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좌측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들어서 칼을 쓰는 기사의 수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대형 진마차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좌측 운행의 불편함이 드러났는데요. 대형 진마차의 기수는 오른손의 채찍으로 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말의 왼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구불구불한 길에선 맞은편에서 오는 마차가 시야에 빨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를 위해 우측 통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측 통행은 진마차의 수요가 높았던 땅이 큰 나라, 캐나다나 미국에서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후에 우측 통행으로 전환했고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우측 통행을 전파했습니다. 나폴레옹 자신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 점을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영토가 작고 산이 많은 영국에선 이런 대형 진마차의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좌측 통행을 고집했습니다. 대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운전석이 도로의 중심인 오른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0세기까지 유럽에는 우측 통행을 하는 나라와 좌측 통행을 하는 나라가 혼재해 있었는데요.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국경을 건널 때 도로법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주행 차선을 통일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법 변경을 시행한 유럽 국가는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경에서 정명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스웨덴은 1967년 9월 3일 오전 5시를 기점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통행 전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날을 우측을 뜻하는 스웨덴어의 약자를 따서 H-Day라고 했는데요. 이 변화에 들어간 공식 추정 금액은 약 8천만 파운드, 하나 1,400억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좌측 주행을 시행하는 대부분 나라의 공통점은 섬나라라는 점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 좌측 주행을 하는 나라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 몰타 같은 섬나라들은 차량으로 국경을 넘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좌측 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과거 사무라이들이 왼쪽의 칼집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측 통행을 했는데요. 그 후 영국의 철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좌측 운행이 정착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절 동안은 일본의 영향으로 좌측 통행을 했는데요. 해방 후 미국 방식을 채택하면서 우측 통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일본과의 식민지 관계보다는 미국 및 기타 서방 국가들과 친밀한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국도 한때 우측 통행을 고려한 적은 있었는데요. 1969년 당시에 우측 통행 전환에 드는 비용을 예상한 결과 약 56억 달러, 하나로 7조가 넘는 예상 금액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69년도에 비해 인프라가 엄청 더 발전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행 차선을 변경하는 데는 신호등과 표지판 교체, 교차로 재건설, 도로의 표시 수정, 일정 시간 동안 개인교통을 금지, 속도 제한, 일부 운전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인력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는 한 좌측 주행을 바꿀 일은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국경에서 정면 충돌 사고가